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상영입니다. 여기 좀 내용에 돼 있는데 저는 저번 달까지 그 공무원으로서 시장님의 디지털 참모로서 근무를 하다가 저번 달에 이제 그만두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AI 관련해서 김행장에서 AI 사업을 전체 총괄하건으로 확정이 돼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김행장에서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에는 스타트업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이 아니라 3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웹 관련해서 얘기를 웹 3.0 가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AI 관련해서 같이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거와 실제 AI와 블록체인들이 어떻게 섞여갈 거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케이스 사례들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AI 쪽도 워낙 진행 중인 상태고, 제가 이제 블록체인 업계와 AI를 다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I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근데 블록체인 자체는 지금 3년, 제가 같이 스타트업에 있을 때보다 3년보다 진행 속도가 상당히 많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조율이라는 부분이 되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AI 쪽을 먼저 얘기하면 이 5개의 그림 장표가 어떻게 하면 요즘 AI에 관련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얘기는 다 이 시간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AI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5개 회사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챗GPT를 만들어한 오픈 AI,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발표했지만 주로 포인트는 음성에 대한 기능입니다. 과연 음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얼마 전에 나왔던 음성의 고음성 기능들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음성을 대해서 AI가 대팠을 때 약 2초의 딜레이가 가는데 이 고음성 모드 기능 같은 경우는 0.2초입니다. 0.2초라는 것은 인간이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중간에 끼어들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부분이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이루어질 일이고요. 마찬가지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에서도 앞반의 부분은 발화라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그 발화 부분을 어떻게 AI로 가져갈 거냐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또 가져가는 다른 트랙, 챗GPT와 다른 트랙인 O1 트랙은 추론에 대한 트랙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추론 분석을 해서 수학과 물리를 훨씬 더 앞서가는 인간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저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톡방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넣고, 사실은 개인정보가 있으면 없는 부분에서 누가 가장 샤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 다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기능들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MS도 그렇고 애플도 좀 늦어졌지만 애플도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부분이 가져가면서 새로운 AI 시대를 앞서가려고 하고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또 메타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이 시장을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단체 묶어서 어떤 것들을 가냐 하면 결국은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시대로 갈 수밖에 없고, 모든 AI 회사들은 에이전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MS는 PC에 있는 에이전트를 심어서 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고, 모바일 업체 애플이나 다른 데서는 에이전트를 심습니다. 그럼 에이전트를 심는다는 자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죠. AI가 모든 도구 어플리케이션을 컨트롤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컨트롤해가면서 인간에 답을 주는 거죠. 엊그제 발표했던 애플 인텔리전스 베타 버전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나 사진 찾아줘. 그럼 핸드폰에 다 올라오죠. 그 다음에 코파일럿 PC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 그려줘, 나에 대한 내용 그려줘, 이렇게 나를 보조해주는 에이전트가 심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에이전트에 심어지는 에이전트 시대에 가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AI 에이전트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에 가야 됩니다. 보안 문제도 발생하고요. 이랬을 때 과연 이 기술을 응용할 때 블록체인들이 어디에 응용을 할 수 있는가 같은 것들이 많은 고민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안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에이전트와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이제는 챗GPT 같이 인터넷에 연결하는 수준에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속도적인 면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지금도 AI도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보안이라는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이 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디바이스 AI를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소형화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의 가는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 여러 가지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기업에 의해서 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글로벌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비즈니스 체계를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 들어가는 돈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 이것도 다 설명 안 드리겠지만 엊그제 SK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인프라 사스를 발표하기로 했죠. 그래서 인프라 사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약 트렌드를 바꾸겠다 하는 부분도 발표를 했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MS와 협력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다른 방식의 비즈니스를 전부 다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글로벌 AI에 관련되는 것들을 묶어가는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웹 3.0이라는 블록체인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블록체인의 내용들이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스타트업에 있을 때 제일 중심을 받았던 게 어차피 토큰 이코노미였습니다. 결국은 토큰 이코노미란 자체를 사용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줄 거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이 당시에는 되게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픈이라는 것들도 그때 달리기를 하면서 제공을 하는 것들이 했었는데 결국은 토큰에 대한 가격들, 그 다음에 코인에 대한 가격도 떨어지면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정적이게 공급할 수 있는 이 토큰 이코노미 자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에 따라서 웹3 시장은 확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이제 관광 쪽으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시에 있을 때 어떤 작업을 해봤냐면은 그 지갑 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갑에 관련된 내용을 만들어서 관광청에 나오는 것들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그걸 블록체인화 시키자 했는데 그것들은 가능했던 게 세금이란 부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유지해서 세금 쪽을 가게 되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또 정부와의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성이기 때문에 신뢰성이란 바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블록이 걸려서 진행하다 좀 약간 중단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CBDC 쪽으로 묶어서 하자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결국은 토큰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이 엮여서 어떻게 그 인프라와 리소스를 확보하느냐가 결국 웹3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웹3의 올 변화들 뭐 다 그냥 읽어만 보셔도 아는 내용이잖아.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탈중화된 서비스나 관련된 공급망 관리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일상의 변화는 가져올 것이 분명하지만 how,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떤 기술을 쓸 거냐 하는 부분은 아직도 고민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블록체인하고 AI를 상호 보완한다 하는 부분은 여러 면에서 보완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진행되는 내용이 별로 어렵습니다. 결국은 가장 많이 할 거는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분명히 가장 중요하잖아요. AI는 그것을 분석해주는 기술입니다. 이 두 개를 엮는 것들이 1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AI를 통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신뢰 있게 분석을 해서 그 신뢰 있게 분석한 것을 이용해서 원장이나 할 때 AI 분석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현재는 그 단계가 가장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해야 할 일은 훨씬 더 많겠지만은 그 단계도 아직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AI를 접목해서 데이터 분석을 효율적으로 해줄 거냐, 그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어떻게 넣어줄 거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현재 AI의 중심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를 어떻게 소형화시킬 거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소형화시켜서 어떻게 SLLM, 요즘에는 SL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엔비디아나 하이닉스나 지금 주가들이 막 올라가는 이유가 HBM 이런 부분들이 하드웨어 쪽으로 분명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쪽은 어떻게 하냐? 소형적인 SLM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SLM을 만든다는 자체, 이 회사들이 어떻게 SLM을 만들어 갈 거냐. 그래서 국내에 있는 작은 기업들도 전부 다 LMM 만드는 것들로 가고 있습니다. 애플도 엊그제 자체적으로 쉬리 AI를 만든다고 발표를 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 SLM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분석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게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이 분산화된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많은 회사들이 지금 AI 모델을 만드는데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에 대한 것들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데이터가 어떻게 AI가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는 겁니다. AI에 대한 두 개의 큰 패러다임이 한 번 발생했습니다. 하나가 알파고였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챗GPT라는 생성 AI입니다. 사실 알파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은 알파고를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는
이세돌 2라는 이름으로 알파고를 발표했었고, 그 다음에 이세돌을 이기고 나서 다른 것은 알파고 제로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결국은 제로는 인간의 데이터를 학습시키지 않고 바둑 방법만 가르쳐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둘이 붙어서 100대 0으로 알파고 제로가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데이터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인간의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것은 AI가 새로 창출한다고 생각했는데 생성 AI가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싸움입니다. 결국은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인간의 데이터를 잘 학습시켜 넣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AI의 능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LMM 만드는 이 분산화 데이터에 대한 AI 학습에서는 첫 번째 데이터 수집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두 기업에 대한 거나 조직에 대한 AI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학습시켜 넣을 거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PDF도 있을 거고 아래 한글 파일도 있을 겁니다. 조직에.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수집된 자료들을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AI가 인식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들을 전처리시켜서 AI가 어떻게 전처리시켜서 그걸 끊어서 AI한테 학습 LMM 자체로 넣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분명히 걸립니다. 마지막은 파인 튜닝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AI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는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공 환각. 그래서 아주 옛날에 뭐 훈민정음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훈민정음, 세종대왕 훈민정음 얘기도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파인 튜닝이 필요한데 그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들이 모든 AI 시대의 가장 고민이고 리소스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이제 관련돼서 블록체인의 기술들을 활용한다면 분명히 될 텐데 그런 연구들이 아직은 좀 적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장. 자, 그러면 결국은 A와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라는 부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활용이란 측면에서의 가장 지금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스마트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기반 의사결정입니다. 사실 스마트 계약이라는 부분은 제가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있을 때도 가장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주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우리가 스마트 계약을 만들면은 단순하게 하루 이틀 정도도 만들 수 있지만 오랜 기간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계약을 어떻게 AI로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그 스마트 계약을 AI로 처리한다는 소리는 그 계약 자체를 하는 비즈니스 업체들이 어떻게 AI를 활용한 것으로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그러한 모델이나 서비스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게 어떤 역할이 있겠습니까? 지금 오픈 AI가 발표한 GPTs, 지금 GPTs는 30만 개의 나에 특화된, 그러니까 나의 맞춤형 AI를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위가 뭡니까? 바로 걸프렌드, 나랑 대화할 수 있는 걸프렌드,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련된 GPTs를 만들어서 제공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는 전형적인 AI의 GPT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비즈니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데 아직 제대로 된 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왜 안 나와 있느냐는 거죠. 다른 영역, 그림을 변환할 수 있는 AI에 관련된 GPT나 여러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은 안다는 거니까 연계되는 부분을 컨트롤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적다는 겁니다. 관련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각각의 블록체인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내용을 AI에 접목시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AI를 하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거냐 이 고민은 약간 다른 형태의 고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을 맞춰서 고민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했는데 이 AI 기반 의사결정 지금 아마 챗GPT가 써보시거나 아까 오원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판단력을 빨리 해주고 합니다. 그런 판단력을 어떻게 AI에 접목시켜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앞으로 우리 전장 시스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전장 시스템은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블록체인에 대한 활용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다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다오라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메가 프로젝트도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다오 프로젝트 제대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사결정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참여해서 그 각각 개인을 참여하는 부분을 AI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되게 중요할 거고 프로젝트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 거냐? 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MS에서 하고 있는
40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이 다오 프로젝트를 AI로 접목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사실 제대로 된 내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사결정이라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AI를 활용해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의 가야텍에서 블록체인에 연관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보안입니다. 지금 AI 보안은 또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 거 있습니다. Security for AI냐, AI를 위한 시큐리티냐, 아니면 AI for Security냐, 그러니까 시큐리티를 위한 AI냐 하는 거죠. 대부분의 요즘에 일어나는 것들은 데이터 시큐리티를 위한 AI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고 도구를 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좀 종종 나오고 있지만 정말 AI를 위한 보안 서비스를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되었지만은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을 위해서 AI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과 지금 AI에 대한 시큐리티를 할 때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어떻게 넣어줄 거냐 하는 부분은 또 하나의 고민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 사례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사례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AI도 지금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보안 강화라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블록체인에 대한 현상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쭉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켓플레이스, 저도 그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있을 때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 플랫폼을 구축해 주는 걸 서비스로 돈을 벌었었는데 결국은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 때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그 빠르게 만든다는 것은 마켓플레이스를 만들 자체에서 구축과 서비스를 인프라의 구축보다 다단계에서 앞단계에서 해야 될 규제와 제약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공해 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런 시공들을 제공해주는 AI를 제공한다면 마켓플레이스 만들 때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만들어줄 때 훨씬 더 좋은 AI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잘 안 나오고 프로젝트화 시키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AI를 중심으로 먼저 얘기를 하자면 기업들은 많은 고민을 이 네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부 데이터의 작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요약해서 보여줄 거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어떻게 자동화시킬 거냐 하는 부분에서 AI로 고민하고 있고요. 또 이미지를 장성하고 그 다음에 아까 AI가 반응할 수 있는 LMM 발화 쪽을 이용해서 대국민 서비스나 대고객 서비스 아니면은 직원들의 업무 향상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때에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접목해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이것들이 나와 있는 프로젝트들이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컨설팅 펌이나 하는 지금 프로젝트들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다 진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AI는 어떤 거냐면 직원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한 형상 이 큰 카테고리에서 AI 비즈니스가 움직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상태에서 이 비즈니스가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유의미하게 나와야만 AI 버블이라는 소리는 사라집니다.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잠깐 갔다 꺼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유의미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블록체인을 연계시킬 고민들은 아직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있을 때 뭐냐면 모든 AI 서비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을 좀 리스트업 했습니다. 그 리스트업을 해서 작게라도 만들자. 그래서 아까 라마 2와 3를 사용해서 실제적인 공공에서에 만들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와는 다른 인프라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 다른 인프라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대 AI들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돼요? 나의 인풋을 받아줄 수 있는 보안적인 요소를 해결하고 해줘야 됩니다. 물론 거대 서비스들은 온프로미스로 기업용 내부용도 제공은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잘 믿지 못해서 못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작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온프로미스 AI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비스 모델도 개발해야 되고요. 작은 LMM도 개발해야 되고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도 구성을 시켜야 됩니다. 이 세 개를 다 접목시켜야 되기 때문에 AI 서비스를 만드는 게 지금 어려운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레그람 모델을 사용해서 뒷단에 벡터DB를 활용해서 이 벡터DB 전체를 만들어 놓고 작은 LMM을 통해서 AI처럼 발화를 시킬 수 있는
왼쪽에 있는 큰 모델 형태가 아니라 저런 모델 형태는 돈이 너무 안 들기 때문에 작은 모델을 해서 RAG 모델을 형성해서 지금 기업들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뒷단에 있는 벡터DB의 신뢰성을 가져가는 것도 분명히 블록체인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블록체인 업계와 AI 업계, 뭐 다시 분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AI라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분야로 되게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도 있고요, 이미지 모델도 있고, 이미지 모델은 훨씬 지금 더 앞서가고 있죠. 그록2라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건데 정말 모든 규제를 다 없앤 거고, 구글도 훨씬 더 좋은 이미지 모델이 나오고 있고요. 음성 모델은 정말 작곡가가 뛰어나게 하는 것들까지 다 이어주고 있고요. 영상 모델 지금 CG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AI 상태와 지금 블록체인 시장에서의 움직이는 시장은 아주 느리다는 겁니다. 지금 토큰 비즈니스가 벌써 나온 얘기가 엄청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 속도감의 차이에서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뭔가 분명히 나와야 유의미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웹3의 미래, 블록체인 미래 융합은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바로 이런 보는 네 가지입니다. 결국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주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달라지는 거고,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제 모델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기술의 발전, 그리고 글로벌 협력의 패러다임이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융합됐을 때 앞으로의 모든 시장들에 이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뭐냐면은 AI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AI 중심으로 모든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들을 서비스해가는 접목시키는 모델들이 만들어주는 게 가장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버금가서 기존 블록체인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분명히 AI가 해결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 3분을 남겨놓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